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국내 편의점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편의점 매출의 성장세는 다시 시작이 됐었지만요. 주가가 또 휘청거린 셈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비율이 높은 편의점에서 인건비 인상은 곧 바로 점주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 점포의 매력도 낮춘다는 불안감에 주가가 장 초반부터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당 월 이익은 약 3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별 편의점의 채산성 악화는 신규 출점 매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체 전반의 실적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가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점포 출점 제한 역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주가에 악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점주 수익을 보전하려면 현재 0% 수준인 편의점 점포의 일매출 증가율을 3.7%까지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점포 출점의 제약이 아주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점포 제한으로 편의점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개별 점포의 매출이 늘어나면 다시 편의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6일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며 2,3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전날 밤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6포인트 오른 2,312.26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늘리며 장중한 때 2,317.84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45분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해 2,300선을 가까스로 지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LG화학, KB금융 등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시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9%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 세이트리온, 현대차, 삼성물산 등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개인이 2,883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452억 원, 2,657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8.91포인트 하락한 2,301.99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 함께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는 신라젠을 비롯해 나노스와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HLB, 펄어비스 등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만이 전거래일 대비 각각 1.7%, 3.99% 상승한 채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092억 원 매수 움직임 보였으며 외국인이 681억 원, 기관은 285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2.18포인트 하락한 825.71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음식료품, 증권, 은행, 유통업, 서비스업, 전기전자, 통신업, 금융업 등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와 의약품, 운수창고, 의료정밀, 기계, 섬유의복 등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비금속, 오락문화, 건설, 기타 제조 등이 하락했고 인터넷과 일반 전기전자,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통, 정보기기 등은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전날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S-오일, 셀트리온 순으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셀트리온,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순매수 시연 보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효성, 삼성전기 순으로 매도세 시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DST로봇, KG이니시스, 포스코캠텍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카페24, 제이콘텐트리,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위메이드, RFHIC, 에스모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포스코캠텍, 위메이드, 컴투스 순으로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보관과 관련한 원유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스티브 노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 전면 차단을 재확인하면서도 관련국들이 이란으로부터 기존 원유 수입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복원 이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만 점진적인 축소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확전도 최근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WTI는 전거래일 대비 4.2% 하락한 68.06달러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기업 실적은 양호했지만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심리를 억눌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4% 이상 내리면서 3개월간 최저치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유가를 배럴당 70달러 위로 끌어올려온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가 예상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이 이날 유가 하락의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처럼 재량권을 가지고 이란산 원유 금수 면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검토 소식 역시 유가의 하락 압력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44.95포인트 상승한 25,064.36에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26포인트 하락한 7,805.72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8포인트 하락한 2,798.43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어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들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분기 성장률 6.8%보다 소폭 둔화한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후시 지수는 0.8% 하락한 7,600.45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까끄 지수는 0.36% 하락한 5,409.43에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6% 상승한 12,561.02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1.11포인트 하락한 2300.90에 우리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59포인트 상승한 827.30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우리 시장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삼성전자가 0.33%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46,2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4%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6,5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0.32%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316,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45%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22만 1,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97%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5만 1,8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9% 상승했습니다. 13,000원 올랐고요. 146만 3,0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오쇼핑입니다. 0.29% 상승했습니다. 800원 올랐고요. 27만 6,1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28%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7,8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5% 상승했습니다. 19,6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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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16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돌아서고 기관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하락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대유위닉스와 신일사업 등 더위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91포인트 하락한 2301.99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2299.79를 터치하며 2300선을 하회했으나 낙폭을 줄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운송장비와 의약품이 각각 2.08%와 1.36% 상승했으며 섬유의복과 기계,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음식료품과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유통업, 건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0.97% 하락한 46,0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0.56% 올라 8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1.91% 그리고 1.99%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완화로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2.86% 올랐으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3.25% 그리고 1.59% 상승했습니다. 한편 LG화학과 KB금융, 포스코 등이 내린 반면 삼성물산, LG생활건강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와 한국전력 등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넷마블이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5.66% 내렸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에 편의점주인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각각 7.8%와 10.7% 하락했습니다. 이마트도 2.04% 떨어졌는데요. 이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의제기 기한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확정고시를 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스닥도 장중 하락 전환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8포인트 하락한 825.71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이 4.45% 오른 반면 방송 서비스가 3.43% 하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 정보기기 등이 올랐고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화학, 제약, 비금속 등은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상당수가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올랐고 바이로메드가 3.99% 상승한 반면 신라젠과 나노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내렸습니다. 한편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 재개가 불투명하고 국내 게임의 매출 잠식 우려가 존재한다는 분석에 펄어비스와 컴투스가 각각 1.28%와 4.18% 하락했습니다. 또한 하림지주가 변경 상장 첫날 2.91% 하락했습니다. 이 하림지주는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고 이 상호를 하림지주로 바꿔 이날 변경 상장했습니다. 대유 위니아가 제습기 판매 급증 소식에 22.7% 급등했으며 KCS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7원 오른 1129.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미포조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신규 수주에 따른 매출 신장 기대감에 16일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장중한 때 8.51% 오른 86,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 거래량은 전장의 2배를 훌쩍 넘는 47만여 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841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석 2척을 수주했다고 지난 13일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4시각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건설과 기계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기계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 시장의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건설기계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기계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0.63% 정도의 하락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SOL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제 마진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에 정유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휘발유와 경유 마진 모두 상승하면서 정제 마진은 2주 연속 상승으로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가동률 하락은 구조적인 추세로 하반기 아시아 정제 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SOL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SOL 현재 0.41% 하락한 3,6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리언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큐리언트는 미국 FDA로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텔라셉에게 임상시험 이상을 승인받았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치사율이 30에서 50% 수준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임상 이상 진입으로 조기 상업화와 FDA 신약 우선 심사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4시각 큐리언트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 현재 1.61% 하락률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00원 하락한 2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둔화가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휴장했고요. 오늘은 대만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47.09포인트 내렸습니다. 1817.4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주말 뉴욕 증시의 강세에 상승 출발했다가 중국 증시의 하락에 밀리면서 3거래일 만에 반락 마감했던 대만 증시였습니다.
다음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7.14포인트 내렸습니다. 2814.04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GDP 둔화로 무역전쟁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장 모두 파란불 켜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1.48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00.51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0.04% 하락했습니다. 825.37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섬유 의복 업종이 0.75%가량 빠지면서 0.8%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섬 종목이 장 초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18%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85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8,200원 보여주고 있는 한섬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평양 물산 보겠습니다. 2.03%가량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6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짚히고 있고요. 현재가는 2,900원 보여주고 있는 태평양 물산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1.54%가량 주가 내려가면서 1%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는 16,000원 보여주고 있는 한세실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원 보겠습니다. 1.24%가량 주가 내려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985원 보여주고 있는 신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업종이 현재 0.57% 가까이 빠지면서 0.5%대의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종목이 2.3% 정도 빠지면서 2%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5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23,400원 보여주고 있는 코스모 화학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넥센 타이어 보겠습니다. 2.29%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650원 보여주고 있는 넥센 타이어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삼영화학 종목 보겠습니다. 2.22%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25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 1,100원 보여주고 있는 삼영화학 종목이었습니다. KCC 종목도 오늘 약세입니다. 1.39%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현재가는 32만 원 보여주고 있는 KCC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5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2% 넘게 올라주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08%의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65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1,85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에너지 보겠습니다. 0.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0.5%대의 상승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원 정도 주가 상승폭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6,070원 보여주고 있는 대성에너지 종목이었습니다. 삼천리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0.46%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10만 9천 원 보여주고 있는 삼천리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운수창고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1.24%가량 올라주면서 업종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강세입니다. 8.3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가량 올라주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항공주들입니다. 36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530원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4.51%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46,300원 보여주고 있는 제주항공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에어 보겠습니다. 3.6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입니다. 현재가는 25,500원 보여주고 있는 진에어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의약품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1%가량 올라주면서 0.7% 가깝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유제약이 오늘 강세입니다. 3%가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 14,800원 보여주고 있는 유유제약 종목입니다. 다음 영진약품 종목 보겠습니다. 2.69%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 탔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현재가는 7,6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동제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5%가량 올라주면서 제약주들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3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현재가는 7,550원 보여주고 있는 광동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보입니다. 0.3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45,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22%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9,5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0.86%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주면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보입니다. 현재가는 11만 5,5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보겠습니다. 2.56% 가까이 뛰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만 1,95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2.01%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스가 현재 3.24% 가까이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33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9,870원 보여주고 있는 이상 네트워크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24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2.75%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5,600원의 하락폭이 짚히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9만 8,400원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서비스업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홈 쇼핑이 오늘 1.14%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100원 떨어졌고요. 현재가는 18만 1,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오쇼핑 보겠습니다. 1.71%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4,7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27만 600원 보여주고 있는 CJ 오쇼핑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오늘 오락문화 업종이 1.15% 가까이 빠지면서 1%가 넘는 하락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역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16%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90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4만 850원 보여주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큐브엔터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18% 가까이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040원 보여주고 있는 큐브엔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덱스터 보겠습니다. 1.91% 가까이 빠지면서 20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현재가는 1,25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0.5% 정도 올라가면서 가장 큰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서전 기전 종목이 14.73%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 주가 올라갔고요. 현재가는 9,630원 보여주고 있는 서전 기전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코 전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7% 가까이 올라주면서 거의 7%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 11,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세 보여준 아비코 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0.73%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900원 정도의 하락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8,6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M 보겠습니다. 0.76%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현재 91,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카카오 M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0.56%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7,150원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 시장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592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258억 원 그리고 331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홀로 16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57억 원 그리고 93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592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1,074계약 그리고 768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휴비츠 종목에 대한 내용 제시를 해줬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장에 눈을 뜨다입니다. 안과용 의료기기인 망막진단기의 출시로 제품 고도화가 진행 중인 휴비츠 종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출시한 망막진단기는 4월 유럽시 인증 취득과 함께 5월부터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망막진단기는 안과용 의료기기로 녹내장과 백내장과 같은 안질환의 조기 발견 또는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기기입니다. 또한 안경 전용 검안기기 대비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요. 휴비츠의 기존 제품 라인업은 의료보조기기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망막진단기 사업 진출로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한국과 유럽 지역 임상 데이터 구축 완료와 미국 FDA 승인에 따라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망막 진단기 매출은 이번 2분기부터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연간 매출액은 5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2018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실적도 한번 짚어보게 되면 먼저 신제품 망막진단기의 매출 기여도 그리고 하이엔드 검안기기 신규 제품 출시 효과 그리고 상해 휴비츠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 매출액 7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6억 원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업의 반등과 신규 사업의 기여도 확대로 두 자릿수의 탑라인 성장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사옥 이전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 약 30억 원이 제거가 되면서 수익성은 더욱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휴비츠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8,500원 제시했습니다. 기술 고도화에 성공한 글로벌 경쟁 회사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고려해 봤을 때 휴비츠 역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휴비츠의 이익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휴비츠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비츠 현재 1.1%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하며 150원 상승한 13,7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휴비츠 종목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한 SM 종목 관련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풀라인업 가동 및 중국에서의 성장성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키스트와 FNC 애들컬처 인수 관련 이야기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SM은 키스트 지분 25.1%를 500억 원에, FNC 애들컬처 지분의 30.5%를 300억 원에 취득하면서 각각 회사의 일대 주주가 됐습니다. 키스트 인수를 통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확대와 한류 미디어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FNC 애들컬처 인수를 통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드라마와 방송 제작 등의 사업은 시너지를 통해 더더욱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스타와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과 F&B, 패션, 그리고 레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키스트와 FNC 애들컬처 인수는 사업 영역의 수평적 확대이므로 향후 관련 사업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동방신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내 컴백 공연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시작한 일본 5대 돔 투어도 마쳤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중순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 닛산 스타디움 공연도 또한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오는 7월 25일 일본 새 싱글 로드를 발매하면서 9월부터 아레나와 돔 투어를 12개 지역에서 총 3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그리고 샤이니와 엑소 등 풀 라인업 가동과 더불어 레드벨벳과 NCT의 일본 첫 투어를 시작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공연 관객 수가 모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콘서트 모객 수가 1분기에 112만 명, 2분기에 33만 명까지 예상되는 등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한 210만 명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이끌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조짐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림메이커를 통해 2개의 중국 현지 법인을 보유한 SM의 경우 향후 중국 사업의 본격화로 인해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력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M CNC는 광고와 콘텐츠의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중 관계 개선으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소속 가수들의 풀 라인업이 가동되면서 실적 개선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SM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SM의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M 현재 2.16% 선의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50원 하락한 42,95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지고 있습니다. 네, SM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호텔신라 종목 관련 내용입니다. 이변 없는 호실적 전망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2분기 호텔신라의 실적부터 전망해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의 2분기 실적은 면세점 시장 성장과 수익성 향상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연결 매출액은 1조 1,217억 원, 영업이익은 6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면세점은 보따리상의 대량 구매 수요 지속으로 견조한 외형 성장이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4, 5월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2% 상승한 바 있는데요. 해외 공항점의 이익 개선도 실적 향상의 보탬이 될 전망인데 이 창의 공항점 영업 손실은 47억 원, 홍콩 공항점은 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 공항점은 2월 28일 그랜드 오픈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과 확대를 보여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면세점 업계는 최근 3주간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20% 이상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부분 철수한 롯데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따이공의 육상 경로 단속 관련 보도, 하반기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장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우려에 기인한다고 리포트는 확인해줬습니다. 일시적인 판촉 경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알선 수수료 올리면서 사업자 간 출혈 경쟁까지 갔던 15, 16년 등과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크게 훼손시킬 무리한 경쟁 심화는 제한적이라는 판단까지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 모멘텀은 이어질 전망까지 해준 리포트였습니다. 한편 손실 부담만 남겨졌던 해외 면세점의 가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전망입니다. 2015년 순손실 600억 원에 달했던 싱가포르 공항점은 성과 확대로 올해 영업손실 103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홍콩 공항점은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영업 첫 해인 올해 41억 원의 이익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시내 면세점의 수익 호전과 인천, 제주 등의 공항점의 이익 개선으로 실적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짚히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3주 동안 주가가 급락했던 면세점 기업들 중 하나지만요. 올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 존재하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호텔신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현재 오늘장에서는 2.49%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진화의 최대 수혜주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상승 동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18억 원, 영업이익 78억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내 공급사의 3D 센싱 모듈 캐파 확대에 따라 검사 장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카메라 검사 장비와 서비스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상반기에 분기별 5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외형이 성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실적으로 매출액 2,092억 원과 영업이익 327억 원이 전망되는데요. 지난 추정치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8%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와 내년 실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향 조정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업체로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가 예상보다 듀얼 카메라에 투자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실적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는 판단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는데요. 먼저 북미 고객사가 신작 스마트폰 후면에 3D 센싱 모듈을 탑재하면서 1분기부터 관련 검사 장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북미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를 신규로 공급하는 업체에 관련 검사 장비 20여 종 대부분을 납품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외 세트 업체의 트리플 카메라 탑재도 가십권에 들어왔다고 확인해 준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그대로 유지해 줬습니다. 그동안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 약화와 경쟁사 등장 우려로 인해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듀얼 카메라와 트리플 카메라 관련 신규 검사 장비의 매출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도 재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성장 모멘텀 보여주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28%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하이주 항공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업계의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하이주 항공 등 항공기 부품사들의 실적 역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이주 항공의 현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주 항공 현재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2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업계가 외신에 따르면 올해 보잉과 에어버스가 세계 항공사에 납품할 여객기 물량은 총 1,600대를 웃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데니스 뮬렌버스 보잉 최고 경영자는 20년간 항공기 수주 물량은 47,300대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년 예측치보다 2,000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객기 수요가 밀려드는 것은 항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항공 승객은 2010년에 63% 증가한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항공기 제조사는 부품 공급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품 공급사의 일감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어버스는 브리티시 항공 등에 대한 중단거리 A320 네오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엔진 공급사로부터 이달 2달 넘게 엔진 공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하이즈 항공은 5월 미국 보잉사와 스페어 부품 일체에 대한 장기 직납 계약 등 주요 항공기 제조사와 꾸준한 매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6월엔 중국 BTC와 보잉사 항공기에 들어가는 796억 원 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DB금융투자증권이 오늘 NC소프트에 대해 리니지 M이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작 부재로 올 4분기까지 이익 감소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NC소프트의 현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가 전일 대비 0.64% 하락했습니다. 2,500원 떨어졌고요. 3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2분기 NC소프트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64.5% 증가한 4,253억 원, 영업이익은 326.4% 증가한 1,602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니지M은 5월 말에 진행된 첫 번째 에피소드 업데이트 효과로 일매출 25억 원을 기록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했고, 리니지1은 신서버 그림 리퍼 오픈으로 매출액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283억 원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B금융투자는 리니지M이 완만한 매출 감소를 보여주며 장기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니지1도 하반기 20주년 업데이트 등이 예정돼 있어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 레기온즈 오브워, 팡야 모바일 외에 하반기에도 예정된 대작 출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4분기까지 리니지 M 매출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내년에는 리니지2M, 블레이드 앤 소울2, 아이온 템페스트 등의 신작이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략적인 출시일을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화재입니다. 오늘 삼성화재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21% 상회할 전망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현재 전일가 전일 대비 0.38%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2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삼성화재의 2분기 원수보험료가 4조 6,326억 원, 당기 순이익은 4,078억 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21%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비 보험 영업 손이익은 악화되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익은 1,950억 원으로 투자 영업이익이 60.8% 증가할 전망이라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하에 따른 경과 보험료 성장률 둔화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적극적인 신상품 출시와 채널별 공략으로 삼성화재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은 전년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손보업계가 인보험 신계약 증가를 위해 GA 채널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실행하고 언더라이팅을 완화하는 가운데 동사의 수익성 위주의 성장 전략은 향후 지속 가능한 증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주가 수준에서 4%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도 주가에 강한 하방 경직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YOM입니다. YOM이 어제 유형자산 취득 결정 정정 공시를 통해 신약 연구소 설립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을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오늘 장 초반 빨간불 켜며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YOM의 현재 구간 자세한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M 현재가 전일 대비 0.22%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2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OM 관계자는 안티에이징 신약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2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연구개발을 위한 신약 연구소를 계획보다 앞당겨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최고 안티에이징 신약 연구 전문가인 김태국 박사도 임시주주총회의 사내이사로 무리 없이 선임될 예정으로 이제 안티에이징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YOM은 염형규 대표이사가 취임한 2016년 이후 주력 사업인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매년 영업 흑자를 시현해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 안티에이징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글로벌 안티에이징 신약 개발 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고 있는 종목은 금호산업 우선주입니다. 23% 상승했습니다. 5,450원 올랐고요. 2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15.57% 상승했습니다. 650원 올랐고요. 4,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호산업입니다. 11.67% 상승했습니다. 1,160원 올랐고요.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니커입니다. 7.31% 상승했습니다. 80원 올랐고요. 1,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양금속입니다. 7.29% 상승했습니다. 360원 올랐고요.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까뮤 ENC입니다. 5.65% 상승했습니다. 70원 올랐고요. 1,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티웨이홀딩스입니다. 5.77% 상승했습니다. 270원 올랐고요. 4,9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S산전입니다. 4.75% 상승했습니다. 3,600원 올랐고요. 7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치한불입니다. 4.76% 상승했습니다. 2,500원 올랐고요. 5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화학이 6.67% 상승했습니다. 75원 떨어져 6.67% 하락했습니다. 75원 떨어졌고요.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캠스입니다. 5.32% 하락했습니다. 1,700원 떨어졌고요. 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기업입니다. 5.11% 떨어졌습니다. 470원 하락했고요. 8,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선알루미늄입니다. 4.13% 하락했고요. 55원 떨어졌습니다. 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입니다. 3.92% 하락했습니다. 13,500원 떨어졌고요. 3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TNC입니다. 3.84% 하락했습니다. 8,500원 떨어졌고요. 2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시스입니다. 20.79% 상승했습니다. 315원 올랐고요. 18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KCS입니다. 15.14% 상승했습니다. 840원 올랐고요. 619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전기전입니다. 14.49% 상승했습니다. 1120원 올랐고요. 9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딤입니다. 12.24% 상승했습니다. 410원 올랐고요. 3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DN입니다. 12.96% 상승했습니다. 230원 올랐고요. 2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가 14.12% 하락했습니다. 370원 떨어졌고요.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원입니다. 12.06% 하락했습니다. 480원 떨어졌고요.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라셈입니다. 7.38% 하락했습니다. 170원 떨어졌고요. 2,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UST입니다. 7.31% 하락했습니다. 720원 떨어졌고요. 9,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콘입니다. 6.67% 하락했습니다. 800원대 떨어졌고요. 1,45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량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감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세에 좀 들어선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 다뤄준 리포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800선을 회복했고 코스피도 힘겹게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미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대내외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도 맞대응을 피하고 있어 사태는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 관련 증시 변동성 확대는 중심지 미국보다 신흥국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신흥 증시는 연중 고점 대비 한때 17.8%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달러 환산 기준 17.2% 하락해 비슷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는 10% 하락에 그쳤는데요. 이 신흥 증시의 미국 증시 대비 상대 강도는 1988년 시작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증시 낙폭이 작은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와 자사주 매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EPS 증대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1분기에 즉각 반영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전년 대비 1분기 미국 기업 이익은 10% 증가했지만 세금은 40% 감소했고 이에 따라 세후 이익은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YTD 기준 저점이 마이너스 4%에서 끝난 이유입니다. 네, 현재 미국과 한국 간 이 모멘텀 차이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이익 증가율 차는 2006년 이후에 최대 20%포인트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경제적 연계성 때문에 그 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좋고 함께 나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 증가율 차는 수출과 ISM 제조업 지수 간 차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지표는 현재 2% 가까이 벌어진 모습인데요. 사상 최대 수준 차에 거의 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SM이 한국 수출을 선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SM의 지표는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까지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증가율도 부진을 딛고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 간의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익 증가율 차도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리포트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증가율 차를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S&P 500 지수와 코스피 간 상대 강도는 2005년 이후의 최고 수준인데요. 지금까지 안 좋았다는 의미지만 추후에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마냥 뒤처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차후 한국과 미국 경제의 동조와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의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원의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